제가 유튜브를 보면 공부법 얘기 또는 한 과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물론 개인의 경험인 거 존중하는데요. 그 개인의 경험이 학생들한테 두루두루 적용되는 건지 꼭 좀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강사나 교사여야죠.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맞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쳐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으로 독해하지 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 전화를 할 때도 항상 좀 듣는 말이 아니 우리 애가 감으로 독해를 합니다 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감 독해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대체 어떻게 지문을 읽는 게 감 독해라는 건지 이것도 대충 감으로는 아실 텐데 정확히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독해하는 학생 꽤 많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작년 수능 23번을 제가 가지고 왔고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독해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우선 이제 눈으로 쭉 봐요. 가장 큰 문제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멈춰요. 더 큰 문제는 모르는 단어를 만나서 멈췄을 때 앞에 내용이 날아가 버려요. 보세요. 중요한 장점인데 disclosure. 이거 뭐였지? 나 이거 모르는데? 여기서 1차 막혀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막히니까 앞에 있는 advantage 이 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as opposed to라는 거는 앞에 것과 반대되는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막 엄청나게 공들여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more aggressive라고? 뭐가? disclosure이 more aggressive야? 공격적인 형태 규제라고? disclosure 뜻 모르니까 이게 규제라고? 그러고 나서 flexibility 유연성과 존중이 나와. 왜 공격적이라더니 왜 유연성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시장? 아는 단어인데? 이거 경제지문인가? 제가 지금 딱 한 문장 해석했잖아요. 제일 큰 문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내용이 날아가요. 그리고 당황하면서 뒤에도 아는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해석을 막 어떻게든 이렇게 짜집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놓고 보세요. 아하, 규제가 한 번 더 나왔어. mandate 명령이군.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중요하다 그랬어. blunt sword. blunt가 뭐야? 이런 단어를 밑에다 별표를 줘야지. 왜 없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약간 좀 분노하기 시작하죠. 다양성을 무시한다고? 안 좋은 거네. adverse 있잖아. 거스르는 영향? 뭐 안 좋은 건가 봐. 오케이. For example, 앞에 내용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 예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앞에 내용을 파악하겠어.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 앞에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영역인 것 같았는데 에너지 효율은 좋은 거 아니야? 뭐야? 혼란이 가중되죠. 예시 문장도 앞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그거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예시 따로 놀고 앞 내용 따로 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플라인 생각 안 나. 이게 상품을 만들어? 잘 안 돼?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 소비자 나왔네. 이거 경제 얘기 맞아. 오호.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information provision. 정보는 알겠는데 뭐였지? 뭔가 by contrast 본건이 있어서 막 세모는 치는데 세모만 쳐놓고 활용을 못해요. 뭐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그러고 나서 자동차 갑자기 왜 나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질적이 돼요. 읽으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측정하고 publicize. 대중한테 알리는 건가? 안전에 대한 게 나와? 차의 안전함을 뭔가 알려? 그러면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뭐야? 거래를 한다고? 거래니까 경제 얘기인가 보네? 안전에 대한 걱정을? 뭐래? 넘어가. 또 다른 예시 문장으로 나는 파악을 해보겠어. 식당 고객들이 고객이니까 뭔가 경제 얘기 맞는 것 같아. 칼로리 얘기를 들어. 살 빼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 듣는구나. 떠나다야 이거 남기다야 떠나다야 뭐야. 뭐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뭐라는 거야? 나 이 단어 모른다고 disclosure 이거 모른다고. 뭔가 초반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거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같은데 나 이거 모르겠는데. 방해하는 게 아니라고? 촉진시켜? 자율성? 자율성 있다. 이거 중요한 거 같은데? 왜 의사결정이 나오지? 경제 얘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선지를. 정보 있었고 고객 있었어. 이거 후보야. 정보는 있었는데 보장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야, 회사는 아니야. 그 다음에 산업 이런 건 아니었어. 3, 4번 확실히 아니네. 제껴. 시장? 경제 얘기였잖아. 고객? 야, 여기도 고객이고 여기도 고객인데 어떡해? 어떡하지? 1번, 5번 중에 하나 답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엄청난 난관에 빠집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린 예시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이렇게 독해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아요.
감독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는 단어 몇 개로 내용을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단어 몇 개에 꽂혀가지고 전체 내용을 단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감독해.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앞 내용이 다 날아가요. 그 모르는 단어가 뭔지 생각하는 데 막 꽂혀가지고 그거를 넘길 줄 모르고 뒤에 뭔가 힌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모르겠네 이러고 그냥 짜증이 나다가 아는 단어 몇 개로 내용을 추리하고요. 또 해석이 되는 문장으로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을 추리하는 거. 한 지문의 문장이 한 8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해석이 되는 문장 몇 개 가지고 전체 내용을 대충 이제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거기다 아는 단어 또 조합해가지고. 단언컨대 전국의 고3 N수생들 중에 60-70%는 이렇게 독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수능 2등급까지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26%였어요. 2등급까지. 그럼 제가 1, 2등급 다 뺄게요. 그럼 이제 26% 빠지죠. 한 74% 남았는데 뭐 3등급 중에서도 독해 조금 되는 학생들 넉넉하게 다 빼고 60-70%의 학생들이 독해를 제대로 못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이 독해라는 게 결국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 언어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이렇게 읽는 학생들이 국어 지문은 그럼 과연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국어 공부에도 난항을 겪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 바로 글의 논리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제가 이 논리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논리독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논리독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지문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disclosure의 뜻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있는 거구나. 이 장점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는 뭐뭐와 반대로란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대충 disclosure의 의미를 사실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규제랑은 반대 단어겠구나 라고 대충 넘어가고요. 어쨌든 disclosure의 장점이 유연성과 존중이다. 뭐 자유시장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그러면서 규제 얘기가 나오죠. 아까 규제랑은 반대로라 그랬고 이 규제, 명령 이런 것들은 블런트도 몰랐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에 당황을 하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차피 앞에 문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줄 텐데 겁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명령이라는 게 다양성을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심각한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의도하지 않은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예시가 나오니까 이 규제라는 것에 안 좋은 예시가 나오겠네. 규제가 왜 안 좋은지. 에너지 효율 조건, 가전기기, 집안에서 쓰는 기기 있잖아요. 에너지 효율 조건 1등급, 2등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잘 작동을 안 하거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쪽으로 제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의 필요 조건. 이것이 즉 규제예요. 명령. 이런 것인데 얘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낸다는 거구나. 지금 이 문장이 요거에 대한 예시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럼 이제 다른 얘기 하겠구나. 아까 as opposed to도 반대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아니라 disclosure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정보 제공이 disclosure이네. 원래 disclosure는 드러내다, 폭로 뭐 이런 뜻이에요. 몰랐더라도 정보 공개가 얘구나 라는 걸 이런 힌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자유를 존중한대요. respect 아까도 있었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대요. 선택의 다양성을 늘려주는구나. 그러면서 if가 나오죠. 여러분, for example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if는 예시예요. if는 예시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만약에 차의 안전한 특성을 측정하고 publicize, 공론화해야 된다면 잠재적인 차 구매자들이 그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있겠구나. 안전에 걱정은 하지 않고 가격이나 스타일 이거에 좀 더 집중해서 차를 고를 수 있겠구나. 이런 거구나. 또 예시 하나 더 나왔죠. if. 레스토랑 고객들이 식사의 칼로리에 대해서 들어요. 그러면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그 칼로리 정보를 이용하면 되고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겠구나. 그래서 disclosure, 이 disclosure이 정보 제공인데 이게 의사결정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진시키는 거구나. 이게 장점이구나. 아까 말했던 장점이 결국 자율성을 늘려준다는 거였구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disclosure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장점이 이거구나. 근데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disclosure의 반대는 규제네. 그래서 규제 얘기를 먼저 하네. 다양성을 무시해. 안 좋은 영향이야.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근데 반대로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disclosure 얘기가 나오겠지. 그 disclosure이 선택의 자율성을 늘려주는구나. 그래서
자유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고 했구나. 얘는 그거에 대한 예시네? 예시가 2개나 나왔네? 그래서 결국 얘가 오히려 촉진시키는 거구나. 선택의 자율성을. 그러니까 얘는 좋다는 거구나. 이게 글의 논리를 읽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읽게 되면 당연히 답을 고를 수 있죠. 아니, 장점 나오고 정보를 공론화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답이 2번밖에 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년 수능 지문이고 그러니까 주제에서 3점짜리였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읽은 방식이 제가 영어 강사여서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막 상위 5%의 독해법 이런 게 아니에요. 영어 지문은요. 원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읽고 있지 않고 아까 이제 첫 번째 경우처럼 잘못 글을 읽고 있다면 무조건 뜯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보통 유튜브에 또 1등급은 이렇게 영어 지문을 읽는다. 1등급의 독해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지문은 원래 당연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문제풀이 스킬만 조금 연습하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읽고 있지 않다면 그냥 내가 잘못 읽고 있구나. 내 방법을 고쳐야겠구나. 제대로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지문을 읽는 애들은 1등급 애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3, 4, 5등급이니까 절대 저렇게 못 읽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렇게 영어 지문을 읽기까지 당연히 연습을 해야 하고 단계를 거쳐야 되죠.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이 독해라는 것이 사고력, 즉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으면 이 논리 독해를 하기 위해서 영어 실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제가 이거 곧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국어 비문학 지문을 읽는 것처럼 비슷하게 독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독해라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 실력만 키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고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영어 지문을 이렇게 논리 독해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제가 4단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히 단어입니다. 당연히 단어예요. 여러분, 단어를 모르면 읽는 거는 시도조차 못해요. 아니, 생각해봅시다. 한 지문에, 영어 지문에 보통 영어 단어가 150개 정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막 20-30개야. 그러면은 읽어보려고 해도 몇 단어 읽고 나서 또 하나 모르는 단어 나오고 몇 단어 읽고 나서 또 모르는 거 또 나와. 이러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짜증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단어가 당연히 영순위예요.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문장 해석 능력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독해 수업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제대로 문장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 지문이 보통 7, 8문장이에요. 7, 8문장인데 그 중에서 4, 5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글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겠죠. 독해라는 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데 글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문장 단위부터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 2개까지가 이게 바로 영어 실력이에요. 이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바로 지문 독해, 즉 논리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언어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지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엄청난 논리가 필요하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독서를 많이 했어야 됐냐? 아니에요. 연습으로 충분히 길러낼 수 있고 어차피 수능을 보는 학생이라면 국어 비문학 때문에라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고 요 1, 2번 단계가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말은. 그리고 지문이 굉장히 기니까 당연히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비슷하다는 거죠. 길이만 짧고 그냥 언어가 영어인 것뿐. 이 글이 쓰여지는 패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많아봤자 10개 내외이기 때문에 지문의 논리를 파악하는 연습을 3번째로 해줘야 되고 마지막에 4번째 문제풀이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 유형 있죠. 빈칸 순서 삽입 이런 문제는 사실 지문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 좀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익힌다면 당연히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실현 불가능한 그런 등급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단어 외우고 그러니까 문장 해석하는 방법 익혀서 한 문장 단위로 해석이 되면 그 이후에 문장들이 모여있는 지문을 읽으면서 문장 간 연결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이 문장 다음에 예시로 구체화를 해주는구나. 이 문장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반대 의미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한 논리 독해인 거고, 이 논리 독해를 하면서 특정 문제들의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면서 문제풀이 적용하는 거.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막 쉬운 과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다고는 말 못합니다. 당연히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단계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아야겠죠. 내가 현재 고3이다, N수생이다 이러면 물론 당연히 독해부터 해야겠죠. 마음이 급하니까 또 시간도 없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영어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지문에 예를 들어서 문장이 8개 있는데 4개 이상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면 무조건 단어랑 문장 해석부터 잡아야 돼요. 대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빡세게 한두 달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것만 해도 여러분 문장 해석만 돼도요. 스킬 같은 거 없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 개수가 확 늘어나요. 해석이 되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할 맛이 나니까 어려운 빈칸 순서 삽입 약간 이런 것도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드릴게요. 가장 급한 고3하고 N수생만 해주세요.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내가 고3인지 N수생인지 슬래시 그리고 현재 등급, 내가 고3이면 고2 11월 모의고사 등급, 내가 N수생이다 그러면 작년 수능 등급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4단계로 말을 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한 부분 1개 또는 2개를 골라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인이 풀고 있는 영어 문제집의 목록, 어떤 단어장 외우고 있고 어떤 문제집이 집에 있고 아니면 풀어야 할 문제집 뭐 사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목록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집을 최우선으로 풀어야 되고 활용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댓글로 제가 알려줄게요. 일주일 안에 달아주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또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만큼 이 위의 사항을 요거를 다 쓰지 않을 경우 댓글은 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지금 정말 시간이 없는 정말 절박한 고3 N수생만 달아주세요. 알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논리 독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논리 독해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제가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쯤 되면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빠이!